오늘 소개할 선수는 현재 라이트 헤비급에서 9연승으로 라이트 헤비급 역사상 최다 연승 2회 기록하고 있는 선수죠. 마고메드 앙칼라에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 프로 끝나고 마고메드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제 다게스탄 출신이에요. 웬만하면은 이 선수도 역시 다게스탄 출신이고요. 다게스탄 출신의 선수답게 레슬링으로 운동에 입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자유형 레슬링이 아니라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통해서 운동에 입문을 했고요. 이후에 컴뱃 삼보, 또 컴뱃 삼보 위에 MMA,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다게스탄 MMA 파이터가 그 엘리트 코스 있죠. 그 코스를 밟아온 선수입니다. 그레코 레슬링 역시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요. 다게스탄 주에서 열리는 그레코로만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또 컴뱃 삼보에서 MMA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MMA에서 또 아마추어 무대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 WMMA라고 해서 이게 월드 MMA 어소시에이션 그 단체거든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아마추어 대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지역의 중소단체의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수준보다 더 높고 터프한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한 대회에서 러시아 내에 대해서만 3회 정도 우승을 하고 세계 대회는 한 2회 정도 우승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사이트에 기록된 아마추어 전적은 8승 3패인데 동구권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선수들은 아마추어 전적이 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니다. 뭐 동네에서 치고 받고 그냥 조그맣게 열리는 시합도 많기 때문에 최소 한 3-40전 정도의 아마추어 전적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고메드 앙칼레프는 아마추어에서 경력을 쌓고 프로에 진출을 했고요. 프로에는 2014년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러시아 MMA 연맹에서 올해의 선수로 또 이렇게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세계적인 인지도는 없었어요. 뭐 UFC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던 것 같진 않고요. 하지만 2016년도에 동구권 본인의 같은 국적인 러시아 국적인 막심 그리신이라는 선수를 잡아내면서 UFC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기 붙을 때 마고메드 앙칼레프의 전적이 6승 0패였고요. 싱그리신이 30전 가까운 전적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한 12연승인가 13연승을 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수를 4라운드에 KO로 잡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를 UFC로 주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막신 그리신 이긴 이후에 2연승을 거두면서 UFC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하지만 UFC 첫 경기는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 이제 마고메드 앙칼레프가 뭐 약이 됐다면 약이 됐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지금 현재 또 다른 그 라이트 헤비급의 랭커인 폴 크레이크, 주짓수 강자죠. 폴 크레이크와의 경기였는데 판정 가면은 마고메드 앙칼레프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종료를 1초 남기고 버저비터 서미션 패배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UFC 데뷔전은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이후에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현재 9연승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마고메드 앙칼레프의 강점을 꼽자면은 저는 그 웰라운디드함, 또 그걸 통한 경기 운영을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고메드 앙칼레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플링도 뛰어나지만 타격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덧붙여서 뭐 신체 조건과 신체 능력, 또 라운드를 끝까지 안정적인 페이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체력까지 있고요. 흔히 말하는 그 육각형의 능력치를 갖추고 있는 선수죠. 그런 만큼 상대방과의 경기에서 상대방 강점에 맞불을 놓기보다는 상대방의 강점을 좀 분쇄하면서 약간 우회하면서 파고드는 그런 경기 운영이 뛰어난 선수죠. 중량급에서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니크한 파이터입니다. 다게스탄 출신이니까 레슬링은 당연히 뭐 기본 이상은 다 하고요. 테이크다운 디펜스율도 80%가 넘어서 라이트 헤비급 역사상 5위에 해당하는 그런 테이크다운 디펜스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컴뱃 삼보 를 수련한 선수답게 또 그레코로만 레슬링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클린치에서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클린치에서 상대방을 넘기는 것도 좋지만 클린치에서의 그 타격, 뭐 니킥이나 엘보우, 숏펀치가 굉장히 좋아요. 또 그걸로 상대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다시 테이크다운으로 연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다게스탄 출신이라면은 그래플링이 제일 강하고 타격은 그래플링을 가기 위한 그냥 뭐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저는 마고메드 앙칼레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플링보다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수준 높은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또 마고메드 앙칼레프의 킥이 강하거든요. 킥을 잘 쓰는 선수는 전체급 통틀어서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고메드 앙칼레프는 중량급임에도 불구하고 킥을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UFC 내에서도 킥에 의한 KO가 2개나 되고요. 또 이안 쿠탈레바 1차전도 뭐 펀치 KO로 기록이 돼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앞서서 헤드킥으로 구로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킥을 잘 쓴다는 거는 원거리 타격 능력이 그러니까 거리감이 좋다는 거고, 그 거리감을 기반으로 한 원거리 타격들, 킥뿐만 아니라 카운터 펀치 또 들어가면서의 그런 직선 공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이 프로 선수로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해요. 지루함이거든요. 이게 언랭커 시절에는 본인과 붙는 선수들의 그 수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피니시도 자주 나오고 또 피니시가 많다 보니까 뭐 화끈한 경기력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4경기 좀 탑랭커와 붙었을 때 경기들을 보면은 좀 지루합니다.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지루해요. 바로 직전 경기 앤소니 스미스한테 피니시 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은 그 경기도 앤소니 스미스가 다리 부상이 있어서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이 있었던 경기였고요. 특히나 이게 티아고 산토스와의 경기에서 5라운드 내내 흔히 말하는 스탠딩 예비기, 시청자들은 그라운드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서서 그렇게 짤짤이 싸움하는 걸 더 싫어하거든요. 그런 경기, 가장 싫어하는 그 스탠딩 예비기를 펼쳐보면서 아무래도 그때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마고메드 앙칼라에프가 저도 그 지금 이번에 마고메드 앙칼라에프의 분석을 준비하면서 이제 발견한 점인데, 티아고 산토스나 불칸 오즈데미레와의 경기를 보면은 펀치를 허용하고 그러기에 처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타격 거리도 그렇고 그렇게 펀치를 허용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게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경기 중에 멍을 때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데뷔전에서 풀크랙전의 패배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집중력 저하가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도 종료가 거의 1초 남은 상황이었고 본인이 판정하면 이기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내가 이기겠구나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서브미션 캐치를 당해서 졌다고 또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앙칼레프 역시 본인도 이제 본인이 한 번씩 경기 중에 멍을 때리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UFC 282에서 라이트 헤비급 전 챔피언이죠. 얀 블라호비치와 이제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에 나서게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해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